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명사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 명사를 대신한다. 대명사 말입니다. 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 my, me, mine, she, her, her, hers 이거잖아요. 그죠?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한 종류, 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파트에는 부정 대명사라 해서 아우 이거 완전 토익 토플 시험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법 문제라 봐야 되겠는데, 네, 부정 대명사 anyone, someone, all, few, many, those, another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는 난이도가 낮고 빈도도 높고, 반면 부정 대명사는 굉장히 공부할 부분이 많고 문제량이 많진 않지만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체계를 꼼꼼하게 잡아내야 할, 제가 강의해 보면은 보통 900점대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그런 내용이 부정대명사인데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시간인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오늘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칭 대명사 보도록 할게요. 얘네 같은 경우는 매월 토익 시험에서는 한 두 문제 가량, 토플 시험에서도 한두 문제 가량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쉬워요. 기본적으로는 종류다, 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짜잔, 종류 문제와 격 문제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요. 종류 문제는 이시냐, 때이냐, 쉬냐, 희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 격 문제 같은 경우는 주격, 때이냐, 소유격, their이냐, 목적격, 또 제기대명사 themselves, 소유대명사 theirs, 총 5가지 형태 중에서 쓸래? 이런 식의 문제가 격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격문제가 가장 쉬워요. 격문제는 한 단어 내지는 두 단어 가지고 풀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쉽고 또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 종류 문제는 이제 이 명사의 종류가 얘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도 좀 필요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먼저 기출응용 10문제 제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실제 심장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그 방법을 한번 구경해 보시죠. 자, 갑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1번은 will seek 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주격인 A번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번 문제는 뒤에 mobile phone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소유격인 their 골라주는 문제. 가장 쉽고 가장 또 빈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는 from 뒤에 목적어 자리, 제기대명사와 목적격 유가 없네. 그러면은 제기대명사 yourself. 그 다음 4번 문제는 비동사 뒤에는 소유대명사 his, hers, theirs, it's, mine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5번 문제는 by를 본 순간 self, A번. 그 다음 6번 문제는 made, 동사 뒤에는 목적격 o, her, 그리고 제기대명사 herself, 그리고 빈도가 낮긴 하지만 소유대명사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6번은 조금 조심해야 될 문제였네요. 주어는 time, time이 그녀를 interested, 관심있게 만들었다. 정답은 D번의 목적격 time 받습니다. 한 개 더 받네요. 다른 문제보다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 7번 문제. 이 문제는 명사 앞에 소유격 our, 그렇지만 소유대명사의 목적격과 제기대명사의 가능성도 만들어지는데, 원래 이렇게 동사 오른쪽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정답 B번 our customers, 우리 고객들에게 20% discount, 20%의 할인을 제공하다. 이런 문제였네요. 그 다음 8번 문제는 sending, 동사 뒤에 목적격 그리고 제기대명사 둘 중 골라주는 문제였고, 보내는 건 drama writers, 그리고 보내는 것들은 stories, 다르니까 C번. 그 다음 9번 문제는 뒤에 shipped cards, 배송된 카드들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소유격 C번의 their. 그 다음 10번 문제는 자, 10번 문제는 for,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과 제기대명사 그리고 소유대명사 이 3가지 중에서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들의 생산성을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people과 같구나 해서 D번 골라주는 이런 문제거든요. 제기대명사 문제인데, 방금 제가 for 보고 people 보고 이렇게 풀어나갔다, 그죠?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사의 중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대명사는 반드시 왼쪽 편의 명사.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대명사는 뭐냐면 일단은 명사가 등장하고 나면 이 명사를 한 번 더 쓰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너무 귀찮아 가지고 대신하는 짧게 쓸 수 있는 명사. 그게 바로 대명사. It, she, her, they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인칭 대명사가 나오기 위해선 반드시 좌측에, 즉 앞쪽에 이 대명사를 대신할 만한 명사가 무조건 필요하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토익 토플의 가장 큰 핵심, 바로 좌측편에 있는 명사들 중에서 고른다. 요럴입니다. 오른쪽을 절대 보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한 강의 20년 했잖아요. 그죠? 자꾸 오른쪽을 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원체 많아서 일단은 계속 왼쪽 인칭 대명사의 종류는 좌측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좌측에 있는 명사 중에서. 자, 대명사의 종류는 왼쪽에 단수가 있다. 왼쪽을 보라 이거죠. 그리고 뭐 he's나 it'나 이런 원리인데요. 자, 원리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명사가 간판 200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무조건 it'이야. 자, 왜 그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칭 대명사의 종류 1인칭과 2인칭은 물어보지 않아요. I나 you 이런 것들은 묻지 않은 이유는 단문, 즉 한 문장 안에서 나는, 그러니까 뭐 철수는 나의 선생님인지 철수는 너의 선생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문장 안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Part 5 토익 경우라면 Part 5에서는요 인칭 대명사의 종류는 1인칭과 2인칭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오로지 3인칭, 즉 그녀인가 그인가 그들인가 그것인가 it, she, he, they 이 넷 중에서 골라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r. Kim 나오면은 he, 그리고 Jane 나오면은 she, 그리고 our company 나오니까 it's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바로 앞쪽에 언급된 명사 중에서만 골라주는데 그 명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100% 걔입니다. 걔만 보고 찍으라. 이게 대명사의 종류를 결정하는 단서는 무조건 왼쪽을 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량 형용사가 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죠. 이거 나중에 저희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부정대명사 부분인데요. 즉 뭐 some, all, any, few 이런 것들이 대형용사지만 대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다. 이런 원리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 보도록 하겠고, 지금은 수량 형용사도 대명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 역시 단서는 왼쪽. 그래서 이 문제는 둘 다 거의 없어. few인가 little인가 알 수 없다면 왼쪽에 명사를 봐라. 즉 나는 메모를 모든 직원들, all employees 직원들에게 보내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checked it, 그것을 체크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것은 employees 개념일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few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수량 형용사 시간에요. few 뒤에는 가산명사가 복수로 등장하고, 그 다음 leader, 얘는 그 뒤에 불가산 명사의 단수 형태가 나온다고 했었죠. 좋아요. 이게 수량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원래는 few, 이 자리에 few employees를 쓰고 싶었다라는 개념이죠. 메모를 보냈는데 아무도 안 봤어. 누구 했어? employees겠죠. 그죠? 그런데 한 번 나왔던 표현이 반복된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썼던 걸 또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 그래서 얘를 생략하게 되면서 바로 이때 등장한 few, 거의 없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few라는 단어가 대명사화가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이게 부정대명사 원리예요. 그래서 부정대명사의 종류도 왼쪽에 있는 명사를 봐라. 그런 원리죠. 그 다음 이번에는 part 6입니다. part 6는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5랑 좀 풀이가 차이가 있는데요. part 6에서 가장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단어 중에서 하나가 this와 these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들 그런 개념인데 얘들 항상 앞문장이에요. 마침표가 나오는데 사실 마침표가 왼쪽에 있는 경우는 Part 5에서는 불가능하고 Part 6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왼쪽 편, 즉 앞에 문장에서 판단하라 이거죠. 앞에 문장에서 명사, order, 주문서가 있고 computer parts, 컴퓨터 부품들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will soon be delivered, 배송이 이루어지는 건 뭐 주문서가 배송되기보다는 부품들이 주문했으니까 부품들이 배송되겠다, 그죠? 그래서 computer parts를 대신할 수 있는 these가 정답이다. 이런 식의 문제인데 이 this와 these는 한마디로 대명사로 쓰일 때는 오로지 part 5가 아닌 part 6에서만 쓰인다. 그 이유는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에서 만들어질 때 앞문장에 언급된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래서 앞문장이 없는 part 5에서는 오히려 함정,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단어인 반면 part 6에서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앞쪽을 봐라.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종류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번엔 격입니다. 하여간 대명사는 종류와 격 두 가지가 있는데 격은요,
뭐 총 5가지거든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제기대명사,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총 5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빈칸 오른쪽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주어 자리건 목적어 자리건 보호 자리건 어떤 자리건 간에 명사 앞 소유격이 가장 압도적인 1순위의 정답 스킬이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자, 1번. 자, 빈칸 뒤에 명사가 있다면 소유격 인칭대명사가 정답이다 되어 있는데 그게 주어 자리건 목적어 자리건 보호 자리건 damaged item 손상된 제품이라는 명사가 있죠. 이렇게 명사 앞에는 I나 her 미안합니다. my, your, their, its, his 이런 식으로 소유 대명사가 나와라. 간단하지만 토요일 시험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압도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의 매월 등장하는 인칭 대명사 문제입니다. 명사 소유격, alright? 확률은 99.9% 정도. 예외가 뒤에 하나가 있어요. 자, 그 예외가 있는데 이렇게 명사 앞에 소유격 대명사가 오답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800점대 이상 노리시는 분들만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빈도가 그만큼 매우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I gave my clients 우리의 고객들에게 gifts 선물을 줬다 이런 표현인데요. 아래 문장 I gave you 난 너에게 gifts 선물을 주겠다. 명사 앞 소유격이지만 your gifts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게 내가 당신의 선물을 줬다? 내가 남 거를 왜 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다라는 표현 이렇게 명사 앞에 목적격이 아닌 소유격이 아닌 목적격 대명사가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일명 사형식 수요동사라 부르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둘 다 취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동사들에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문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요. 수요동사 외워놓으시고요. give라든지 offer 제공하다, bring, allow 허용해주다, send 보내주다 이런 수요동사들은 오른쪽에 목적격과 소유격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다. 다만 다 나머지 거의 모든 것들은 명사 앞에 소유격만 써라. 이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빈칸 뒤에 동사가 있다면 주격이 정답. 이열리죠. I am a boy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동사 앞에는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오로지 주격인 they나 she나 he, I, it 이런 것들만 가능하다. 이런 원리죠. 그래서 1번 문제 you are 비동사 is건 are건 혹은 play 이런 동사 앞에 주격을 쓰라.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빈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 접속사와 동사 사이도 주어 자리 그냥 접속사는 끊으시면 돼요. 그리고는 항상 주어 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격 they 아주 간단했던 내용이었죠. 팁박스 이거는 800점 혹은 900점 거의 노리시는 분들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사가 나오더라도 주격 대명사가 오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will attend 동사 앞에 주어 자리인데요. 사실 우리가 미팅에 참가할 거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참가하는 게 아니라 참가하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 중에 한 명이겠죠. 이거 해석이 잘못되어 있네. 만약 우리 모두를 하면 이거 올이 돼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랄까요? 우리 중 한 명이 늦지 않게 회의에 참가할 것이다. 이게 적절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한 명이 방문하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주어 자리, 원이 주어입니다. 반면 이렇게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에 어울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답이 us가 되겠습니다. one of we가 아니라 one of us. 즉 동사 앞에 주격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치사 뒤에 목적이 우선했구나. 이런 원리가 되겠고요. 네, 동사 앞에 주어가 나와야 되지만 이렇게 전치사 뒤에 목적이 우선하더라. 유일한 예외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건 좀 어렵습니다. 전치사, 동사, 다음에 대명사는 목적격과 제기대명사의 구분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 전치사와 동사, 정확히는 타동사를 말하는데요. 이 전치사와 타동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뒤에 둘 다 목적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Unlike you, I'm interested in you. 이렇게 말입니다. 목적어 자리, 목적격 되면서 쓰더라. 이건 쉬운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목적격이 나올 수 있지만 Nobody was satisfied with them. 아무도 그것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 New plans를 대신하고 있죠. 그 다음 In case of missing belongings, belongings는 소유품들을 의미하고요. 이 소유품들을 잃어버릴 경우에 대비해서 I placed them, 이 소유품들을 in the locker room, locker room에다가 보관했다. 이런 문제인데요.
바로 이 belongings 한 번 쓴 표현을 또 쓰는 거 싫어서 대명사를 쓰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0%는 아니에요. 이게 전치사와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지만 100%는 아니더라. 일단 요거 팁박스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볼게요. 이거는 빈도가 외워놨기 때문에 800쯤 이상들이 스스로 혼자서 그냥 가볍게 봐주시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일단은 저희 인칭 대명사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인데요. 바로 제기 대명사 부분. 즉 원래는 동사와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목적격이 100%가 아닙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한 45% 정도. 그 다음 제기 대명사가 45% 정도. 그 다음 한 10% 정도의 소유 대명사. 이렇게 해서 타동사와 전치사 뒤에 빈칸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유의해야 할 바로 인칭 대명사 문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거든요. 왜 그런가 보도록 할게요. 1번 My job seekers, job seeker, job을 어딨지? 찾는 사람들인데 이 job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스스로를 themselves, 자기 자신들을 as attractive, 매력적인 것으로서 간주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구입자들이 자기 자신을 혹은 자기 스스로를 이런 표현 쓸 거야. 바로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제기 대명사라는 내용인데 이게 정확한 문법이 이겁니다. 정확한 문법이 지금 제가 목적어랑 주어랑 같을 때라고 썼는데 가장 정확한 내용은 이겁니다. 가까운 동사의 주체랑 목적어 같을 때 바로 이때 제기 대명사가 정답. 뭐 이런 원리거든요. 말이 좀 어려운 거야. 뭐 가까운 동사의 주체 말이 어렵네. 어쨌거나 같을 때다라는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거예요. 우리 보통 나 그거 좋아, 넌 너무 좋아, I like it, I like it, 나 그거 너무 좋아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I like me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거죠. 나는 나를 좋아해. 뭐 우리말로는 충분히 쓸 것 같은데 이때 미국 사람들은 한 번 쓴 게 제기 다시 돌아왔다 해서 제기대명사 myself를 쓰게 되더라. 이게 바로 제기용법인데요. 이게 동사 뒤에 목적격도 가능하고 동사 뒤에 이렇게 제기대명사도 가능하다. 그 원리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하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동사의 주체, 이 주체가 목적어랑 같을 때 self를 붙인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제기대명사 개념. 그래서 여기도 볼까요? 가까이 있는 동사 regard 간주하다. 주체가 my job seekers. 요 job seekers랑 대비랑 같으니까 self를 붙이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주어가 아니라 가까운 동사의 주체. 보통 한 700점 미만 노리시는 분들은 그냥 주어랑 같으면은 self 다르면은 self를 떼기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반면 이제 800점대 혹은 그 이상도 노려보시겠다라는 분들은 가까운 동사의 주체와 같냐 다르냐를 가지고 제기되면서 같을 때는 self를 붙인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의 주어는 I입니다. I ask it. 나는 요청했다. All workers. 모든 직원들이 to finish their own jobs. 그들 자신만의 업무들을 by themselves. 그들이 직접 마무리 짓도록 요청한 거죠. 이 문제는 정답이 themselves예요. 주어는 I거든. 사실 엄밀히 주어랑 them은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m을 쓰지 않고 themselves를 쓰게 되었는데 왜 이런 원리냐 물어볼게요. 요구한 건 누구죠? 요청한 건 나잖아. 그럼 질문 또 하시면 finish 마무리 지은 건 누구예요? 그들의 업무를 마무리 지은 건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workers입니다. 그렇지. 실제로 이 문장의 주어는 I지만은 가까이 있는 동사 finish 정확히는 부정사이긴 하지만 부정사건 동명사건 분사건 간에 어쨌거나 가까운 동사나 준동사의 주체 all workers 바로 얘에 맞춰 문제를 푼다 이거죠. 이 주체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같기 때문에 themselves를 쓰는 원리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나는 요청했지만 모든 직원들이 직접 그들 자신이 직접 업무를 마무리 짓다 이런 느낌이 되었죠. 그래서 무조건 주어를 보는 것은 아니구나. 이게 바로 2번 내용이고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3번 조심해야 할 제기대명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All employees 복수형 주어네요. should complete forms 서식을 작성해서 send them 그것들을 보내는데요. 이 문제는 정답이 them이거든요. 주어가 all employees 직원들 복수인데 복수면은 themselves가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유는 them
왼쪽에 명사가 employees라는 복수명사가 있고 forms라는 복수명사 두 가지가 있죠. 즉 특히 them 문제에서 them과 themselves 문제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바로 동사 주체랑 같냐 다르냐 따져봐야 되겠는데 이 them이 employees일 수도 있고 forms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만약 직원들이 자신들을 사랑한다 이런 문제라면 all employees love themselves 이런 표현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요 모든 직원들이 작성해서 보내는 거 송부하는 건 아마 직원들이 아니라 작성했던 서식들이 될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무조건 주어가 복수라서 themselves인가? 이건 굉장히 큰 착각이더라. 즉 them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온 복수 명사들 중에 따져봐야 되겠는데 즉 요 them은 forms이고 결국 주어인 employees랑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employees랑 forms는 같지 않기 때문에 themselves가 아니라 them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68번 스킬. 빈칸 앞에 명사, 즉 이렇게 명사 뒤에 빈칸 나오면은 뭐 셀프 짚고 넘어가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원래 셀프 앞에 전치사를 쓰는 종류가 다양한 뭐 내신 영어 문제가 있지만 실제 토익 토플에서는 99% by self만 출제가 됩니다. for self도 거의 나오지 않고요. by self 홀로 스스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we handle the problem 우리가 그 문제점을 직접 우리가 스스로 다루었을 때 by ourselves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직접 우리들 자신들에 의해서 문제를 다루었다 이런 원리거든요. 그런데 홀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결국 생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by가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도 그냥 말을 많이 쓰면 귀찮아서 그냥 안 쓰잖아. 네, 저도 원래는 by로 bay라는 필명을 썼는데 지금 by라고 부르는 것처럼 네, by ourselves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by를 빼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더라. 뭐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냥 by를 툭 날리면서 ourselves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앞에 problem 명사거든요. 원래 명사와 명사는 나란히 쓰지 않고 중간에 반드시 전치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명사와 대명사 사이도 그러한데 이때 by가 생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명사 뒤에 바로 self가 정답되는 저만의 스킬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problem 본 순간 ourselves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 빈도가 꽤 높습니다. 참고로 이걸 봐둘게요. by self가 on 솔격 on과 동의어더라. 즉 by ourselves는 on our own으로 바꿔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때 on ourselves라는 표현 아니고 on our own이라는 표현 쓰게 되는데 by self의 by는 생략 가능하지만 on 이게 철자가 잘못됐네요. 이게 on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own으로 써야겠네요. 그래서 on our own으로 써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on은 생략 불가. by self의 by는 생략 가능하지만 on 설계 own의 on은 생략 불가다. 뭐 그런 것도 한번 기억해 봐 두시죠. 2번 by 뒤에는 거의 self가 정답이다 되어 있는데 뭐 사실상 뭐 99.9% by 뒤에는 self 쓰기 뭐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Mike has prepared for the project.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by himself. 그래서 원래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쓰고 싶은데 주어랑 같아서 같기 때문에 제기되면서 himself다. 원래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by 뒤에 self 찍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그래 봅시다. 따질까. 자, 명사 뒤에도 거의 self가 정답이다. 99% 정답이거든요. 1% 예외는 나중에 토익 점수가 한 850점 됐을 때, 뭐 토플 점수가 한 95점 됐을 때, 그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괜히 어슬프래. 빈도가 매우 희박하지만 나는 공부 열심히 할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 안 오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시험 범위를 벗어난 것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주로 중학교 내신 영어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토익 와서는 시급합니다. 이런데 공부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Mr. Kim이라는 명사 뒤에는 self 찍고 넘어가기. Mr. Kim by himself 그가 직접 김씨는 그가 직접 will visit office 사무실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원리인데 다만 명사 뒤에 self 찍기가 정답이다. by himself의 by가 생략되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사 뒤에 주격대명사가 정답되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 900점대를 노리시는 고득점자들 위주로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원리냐면요. many issues라는 명사가 있죠. 제가 명사 뒤에는 self가 정답이라 했고요. plan, 계획하다 의미 동사인데요.
동사 앞에서는 주격이 정답이라고 했죠. 이 뭐야 이 도대체. 명사, 빈칸, 동사. 즉 명사 앞에 self랑 동사 앞에 주격이랑 싸운다 이 말이야. 어우 싸움 나서. 명사, 빈칸, 동사는 충돌하는데 동사 앞에 주격이 우선한다.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즉 There are many issues. 많은 이슈들이 있다. I plan to discuss. 내가 논의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있다. 이런 문장인데요. 이유는 정확히 말하자면 명사와 동사, 주격, 접속사, 대명사, 주격 사이에 이 that, 정확한 명칭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라 부르는 I인데요. 이 that이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명사 that 주격에서 이 that이 생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명사 뒤에 self가 아닌 주격 인칭 대명사가 정답될 수 있다. 뭐 이런 원리거든요. 말이 어렵죠? 그러면 명사 빈칸 동사는 주격 정답 이렇게만 공부해도 됩니다. 항상 심플하게 공부하는 게 최소 전략. 심플하게 공부하시고 나서는 이 배웠던 규칙, 원리, 스킬들을 문제에 계속해서 반복 적용시켜주는 연습을 하시라. 한 스킬당 일정한 텀을 가지고 4, 5회 정도 문제를 통해 반복이 되게 되면 여러분도 시험장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됩니다. 대신 반복 수단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자, 비동사 뒤에는 소유대명사가 정답. 간단한데요. 토요심에서는 절대적인 정답. 실제 토이 토플이 아니면 비동사 대에는 주격 대명사가 정답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목적격 대명사가 정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야, 누가 그랬어? It is me. It's me. 그러거든요. It's me. 목적격이잖아. It's I가 아니거든. 특이하잖아요. 그죠? 또 원래 비동사 뒤에는 사실은 주격이 나와요. 원칙적으로 주격이 나와야 돼. The girl whom I mentioned. 내가 언급했던 그 여자가 she, 바로 그녀야. 뭐 이렇게 비동사에 주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원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쿨하게 할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국내 영어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이거 다 준비하셔야 되고요. 반면 미국 사람들이 만든 정통 원어민 전문가들이 만든 영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IELTS건 TOEFL이건 네, 그럼 비동사 뒤에 소유대명사 찍어 넘어갈게요. 우리 인생 쉽게 삽시다 이거. 이렇게 비동사 뒤에는 소유대명사 정답. 이 끝이에요. 원래는 the opportunity to meet the CEO. CEO를 만날 기회가 당신. 기회랑 당신이랑 이거 굉장히 얘가 동격이 되어버리는 순간 너무나도 엄청난 메타포가 발생이 됩니다. 시에서나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반면 토익시험은 굉장히 여러분들 딱딱한 산문적인 내용이에요. 시적인 내용. 눈은 마음의 호수요. 이따위 지다면 안 돼. 그래서 기회가 당신이랑 동기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원리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기회는 you가 아니라 your opportunity 혹은 your own. 그래서 your 소유대명사가 되는 원리다. 원리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 비동사 뒤에는 소유대명사. 이번은 그냥 참교 정도로 볼게요. a 명사 of 소유대명사가 소유격 own 명사다. 그래서 a client of us 보다는 a client of our own. 우리 고객들 중에 한 명. a client of our own. 이게 바로 a client of ours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구나. 뭐뭐들 중에 한 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 one of our clients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혹은 a client of our own 혹은 a client of ours 이렇게도 쓸 수가 있구나 정도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네. 해석상 소유대명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얘도 현재 토익 점수 800점 이상, 토플 점수 80점 이상 그런 분들만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빈도는 매우 낮다 되어 있죠. 자,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잠시 영상을 멈추신 후 이제 드릴 B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병 웰컴 백. 자, 11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거의 2명, 3명 정도예요. 누구지도 알 정도로, 네, 이름도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분들도 보고 계시는 거잖아. 저희 굉장히 소중한 고객이시거든요. 아마 향후 앞으로는 이 영상을, 100명, 혹은 1000명, 혹은 그 이상이 볼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영상 그 많은 분들이 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이 영상의 처음 시작은 바로 그 두 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1000명 중에 한 명이거나 10,000명 중에 한 명이라면은 바로 그 초창기 이 영상 수업을 듣고 있는 그 두 명의 분들에게 고마워 하셔야 될 겁니다. 자, 11번 문제요. 빈칸 뒤에 명사가 있죠. 그러면 소유격. 이 다 소유격이래. 종류 문제입니다. 결국 이렇게 격은 같지만 종류 문제, 혹은 격은 같지만 종류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 똑같은 말이었나? 격이 같으면은 종류 문제, 종류 같으면 격 문제,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류 문제는 앞에 있는 명사 중에 골라라. A formal model. 바로 이 전 모델은 뭐냐? 바로 앞에 보시면은 토스터 오븐기가 있어. 그래서 토스터 오븐기를 introduce 소개했거든요. 그리고는 improves capacity, 어떤 성능을 개선했는데, 이 성능은 이 토스터 오븐기의 전 모델의 기능을 아무래도 개선했다라는 표현이 어울린다면 이 토스터 오븐을 받을 수 있는 좋습니다. 정답은 D번. 이 문장 앞에 보시게 되면은 토스터 오븐이라는 단어가 지금 명사. 이 문장은 지금 이것도 명사고, 테크놀로지 이것도 명사고, 명사가 딱 세 개로 이렇게 있는데 복수가 없죠. 이렇게 복수 명사가 없다면 there 쓸 수 없구나. 뭐 사람 단수 명사가 없다면 he's나 her 쓸 수 없구나. 바로 인칭 대명사의 종류는 3인칭 대명사 중에서 골라주는데 he, she, it, they 중에 고를 것. 그리고 왼쪽에 없는 명사들은 한 문장 안에 정복에 없는 경우라면 무조건 오답이야. 이렇게 접근하시게 되면 이 문제 he's도 안 되겠고 her도 안 되겠고 there도 안 된다면 it's겠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시험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단 이 풀이법은 어디까지나 토익, 토플, IELTS, SAT, 원어민들이 만드는 영어 시험에서만 중요하다는 사실. 자, 그 다음 12번. 자,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원래 성인 영어 강의하던 사람이었어요. 토익, 토플, 혹은 뭐 SAT 여러분들. 그래서 국내 영어 자체를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풀이하는 원리도 알고 뭐 개인적인 과외를 해보거나 그런 경우는 있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20년 동안에 강의한 부분은 바로 이 공인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이 멘트 자체 할 필요가 없어. 왜? 원래 공인영어 준비하시는 대학생들, 직장인들 그런 분들만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자라서 아들, 딸을 놓고 그 아들, 딸들이 지금 많이 소개시켜주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10대에서 60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한국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문법 문제는 저도 알 수 없다는 거. 자, 이 문제는요. topics가 명사, plan 동사. 그래서 명사 빈칸 동사는 무조건 저를 믿고 주격 I를 찍으라. I plan to discuss, 논의하고자 하는 계획인 topics를 outlines, 간략히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원리였죠. 사실 이 문제는 plan을 명사로 보시는 분이라면 소유격 my를 쓰면 안 됩니까? 아마 이런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앞에 topics라는 명사가 있죠. my plan이 만약 명사라면 명사 중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전치사인가 알고 있습니까? 즉 플랜이 만약 명사였다면 topics랑 plan 나란히 절대 쓸 수 없고 중간에 분명히 전치사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plan이 동사기 때문에 앞에는 주어 자리 I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 그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숨어 있어서 topics that 그 주제들을 I plan to discuss 논의하기를 계획 중이야. 이런 문장으로 만들어 쓸 수가 있겠죠. 뭐 by입니까? by 되는 self가 정답인데 종류 문제네요. 그래서 모든 가까운 동사의 주체라 그랬죠. 모든 참가자들이 그들이 직접 퀘스천에 대해서 답하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themselves 가까운 동사의 주체에 맞춰라 이런 원리죠. review 동사 뒤에는 목적격과 제기되면서 모두 쓸 수 있는데 locate the brochure 찾아서 review 검토하겠죠. brochure 단수이기 때문에 them이랑 themselves가 나올 수 없더라. 이 문장 빈칸 앞에 복수명사가 없죠? 그렇다면 당연히 them이건 themselves건 절대적인 오답이 되기 때문에 A번과 B번. 참고로 이 문장은 주어가 없는데 주어가 없는 유일한 문장이 바로 명령문입니다. You should가 숨어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brochure 찾아봐라. 혹은 당신은 브로셔를 찾아야 한다. 뭐 그 비슷한 뉘앙스죠. 그래서 명령문에서는 yourself 외에는 어떤 제기되면서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brochure 받는 it. 그 다음 15번
동사 앞에 주격보다 전치사 뒤에 목적격이 우선하더라. One of us, 우리 중에 한 명이 will be chosen, 선택받게 될 거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 너는 왜 혼자 왜 이렇게 여기 와 있니?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specialty handbooks. 명사 앞에서는 소유격의 원칙인 다수격. 엄마 이거 종류 문제였구나. 그러면은 어떤 종류인가? 그래서 Mrs. Rivera라는 사람이 있죠. Mrs. Rivera, 이 사람이 designs purse, 보니까 수첩, 지갑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using fairy and paint. 어떤 재질, 섬유재질과 페인트를 이용해서 말이죠. 뭐 보니까 단수형 명사도 있고, 그 다음 purse 있으니까 복수명사도 있고, Mrs. Rivera도 있고, 어쨌거나 남자는 없기 때문에 his는 쓰면 안 되겠다. 결국 누구의 가방일까요? 바로 이 Rivera의 가방이기 때문에 her, 정답은 D번. 이렇게 종류를 따져보기 위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제가 한번 중단해 봤습니다. 17번 문제요. 조업사는 끊어서 버리고 전치사 뒤에 목적격과 적의대명사, 요거는 두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동사와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와 전치사 뒤에는 한 45%의 목적격, 그 다음 45%의 뭐 적의대명사, 아주 간혹 나오는 뭐 소유 대명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통상적으로 둘 중 골라주는데 동사의 주체랑 같으면은 self, 다르면은 목적격 them. You are ready for them. 그것들이 to begin the conference, 회의를 시작하도록 준비를 같이 한다. 준비를 갖췄다. 이런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 18번 문제예요. meetings, 명사 뒤에는 self 찍기, himself. 그가 직접 meetings를 스케줄, 일정 잡기를 선호하다. 그런 문제였네요. 19번. 비동사 뒤에는 소유대명사가 정답, hers. 이 문장의 주어는 보자. two boxes. 두 개의 박스가 그녀의 박스였겠죠? 바로 two boxes were 뭐 her own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혹은 hers 소유대명사로 쓸 수 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명사, 빈칸, 동사. 이렇게 명사, 빈칸, 동사는 바로 주격이 우선하더라 라는 문제였고요. A번. It considers, it은 아마 리뷰 보드 같아요. 이 이사회가 회사의 리스트 명단을 발간했는데 바로 이사회가 considers to be most charitable, 가장 자선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회사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출간했다. 그런 식의 문제. 좋습니다. 바로 리뷰 보드, 단수 형태의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인칭대명사 A번에 it 정답. 이런 문제였네요. 특히 토이터플에서는 군집명사, 집합명사 사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board가 it 단수일 수도 있고 they 복수일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안 나와서 강의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적당히 모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안 나온 것은 무시도 안 되겠나?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